안녕하십니까. 경북농업기술원 농업연구관 권원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양관리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관리라는 것은 시비관리와 물관리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비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과가수원에서 시비의 문제점은 가위를 크게 키우는 대가 생산을 위해서 비료를 가다하게 많이 주는 것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토양 검정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시비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위를 크게 키우기 위해서 간행적으로 비료를 많이 주고 또 퇴비를 주고 유기질 비료를 가다 시용을 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좌측편의 사진은 시비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진 사과가수원이고 우측편은 가다 시비된 사과가수원입니다. 좌측편은 사과 수확한 후에 잎이 낙엽이 되는 그러한 현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 우측편은 낙엽이 되지 않고 수확이 다 끝나고 겨울이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잎이 초록색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잎이 초록색, 수확 후에 잎이 초록색인 그러한 사과가수원에서는 시비, 비료가 가다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그러면은 시비 사과원에서 표준 시비량은 얼마를 주어야 되는지는 표준 시비량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령별로 또 질소와 인산, 가리 이 성분들이 비옥지와 척박지에 대해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토양 조건, 기상 조건, 수세 등에 따라서 이러한 비료 설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20에서 30% 정도는 조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과가수원에서 화학 비료를 많이 줄 경우에 퇴비 시용을 했었을 경우에도 이러한 화학 비료 같은 것들을 지금 표준 시비량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양에서 30% 정도는 줄여서 시비를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시비 시기는 사과원에서 비료는 밑거름과 덧거름과 가을거름으로 세 번으로 나누어서 일반적으로 주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밑거름은 낙엽 후부터 다음 해 발화 전까지 주는데 밑거름을 주는 것은 그 비료가 다음 해 발화될 때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밑거름을 주는 것이고 웃거름은 생육기 중에서 부족한 비료 성분을 보충해 주는 것인데 주로 5월 하순에서 6월 상순에 시비를 합니다만은 웃거름은 생육에 따라서 생략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가을거름은 수확 후 부족되는 성분을 보충해 주는 것으로서 주로 질소 비료를 위주로 시비를 하게 되는데 가을거름은 질소 비료 위주로 시비를 합니다. 분시 비율은 질소는 밑거름으로 60%, 덧거름은 20%, 가을거름 20%로 분시를 하고 인산은 전량 밑거름으로 100%를 시용을 합니다. 가리 성분은 밑거름으로 60%, 덧거름으로 40%를 시용을 합니다. 퇴비와 석회는 밑거름으로 전량 시용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비료를 주는 사과나무에서 비료를 줄 때에 연면시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면시비는 뿌리의 기능이 손상되었거나 생리장애가 발생되어서 응급처치 방법으로 살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면살포제는 질소,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붕소, 철, 아연 등 비료 성분들을 연면시비제로 이용을 하는데 질소 성분들은 생육기 때 0.5% 정도로 살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수확 후에는 4에서 5% 정도로 연면시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수세가 되게 약해졌을 경우에 빠른 시간 내에 질소 성분을 흡수를 시켜서 겨울철에 동해에 견디게 하고 그 다음에 발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질소 성분을 연면 시비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면 시비는 사과 가수원에서 일반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별한 경우 뿌리 기능이 손상되었다든지 생리장애가 발생되었다든지 수제가 약한 경우 그런 경우에 연면 시비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물관리입니다. 물관리는 간수와 배수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간수는 물을 주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는 발화 이후에 물을 적절하게 공급해 줘야 가일이 정상적으로 생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수분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가일의 생장뿐만 아니라 신초의 생장도 억제되어서 이듬해 가일이 달리게 되는 꽃눈 분화가 불량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을 정상적으로 줬는 나무와 그렇지 않는 나무에 대해서 신초 생장과 가일의 생장을 조사를 했었을 때에 수분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적절하게 수분을 공급해 주었을 때는 가일의 생장도 가장 양호하고 신초의 생장도 가장 양호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과나무는 발화한 이후에 물을 공급을 일단 시작을 하였다면은 수확기까지 생육 시기에 적절한 양의 수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수분을 줄 때에는 토양 조건에 따라서 물 주는 방법을 달리 해야 되는데 간수는 한 번에 지속적으로 한 번에 많은 양을 주는 것보다는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간수하고 일정 시간 후에 다수하는 자주 간수하는 방법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토양 조건에 따라서는 사질 토양 같은 경우에는 물을 한꺼번에 많이 준다 하더라도 수분이 밑으로 그냥 수직 배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옆으로 많이 퍼지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나누어 주는 것이 특히 사질 토양에서는 나누어 줘야 되겠고 식양토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점질토 같은 경우에는 물을 한번 주고 난 뒤에 옆으로 수분이 퍼져나가는 시간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간수를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토층이 다른 토양에서는 물 주는 위쪽에서는 진흙 땅이고 아래쪽에서는 모래 땅이면 위쪽에서는 습한 조건이 되고 식양토 같은 경우에 위에서는 모래 땅이지만 토양이 깊은 쪽에서는 진흙 땅인 경우에서는 위쪽에서는 수분이 부족한 수분 스트레스 증상들이 나타나고 뿌리 깊은 쪽에서는 물이 차여 있는 그러한 형태의 토양이 됩니다. 이런 토양은 기존의 가수원을 경지 정리했었을 때 복토를 한 경우 또는 새로운 가수원을 개원하기 위해서 산지를 평탄화했었을 경우에 이런 토양 조건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토양을 충분하게 아래쪽까지 토양을 경운을 해서 토양 조건이 하나의 토양 조건으로 되도록 그렇게 한 이후에 가수원을 개원하거나 물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육 시기별로 수분 관리는 생육 시기를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달리 할 수가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수분 관리를 텐시오메타를 이용해서 적정 텐시오메타 수치에 해당되는 수분량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농가에서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토성에 따라서 간수량을 사질 토양에서는 20ml를 간수 간격을 4일에 한 번 정도 간수를 하고 양토는 30ml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점질 토양에서는 35ml를 9일 정도에 한 번 정도 간수하는 정도로 해서 간수를 물 주는 것을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배수입니다. 배수는 생육기에 적절한 양은 수분이 필요하지만 뿌리에 물이 차여 있었을 경우에는 생육이 불량해지는데 습해는 토양 공기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습해가 발생됩니다. 우리가
가수원에 물을 주지 않아서 완전히 건조되었을 때의 수분 스트레스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완전히 물에 차여져 있었을 때에도 수분 스트레스를 받았는 것과 똑같은 사과나무의 피해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사과 가수원에서 배수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암거 배수 시설을 하였다 하더라도 유공간에 설치가 불량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물이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유공간을 매설을 할 때에 기울기를 두지 않고 매설을 했었을 경우에 물 빠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습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일부 가수원에서는 가수원 경기 정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가수원 주변을 이렇게 콘크리트로 매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안쪽에 심어져 있는 사과나무는 습해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수원 토양 내에 있는 수분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배수 구멍을 충분하게 뚫어서 가수원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수 불량 토양에서는 산소 농도가 아주 낮은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기는 토양에 내에서 이동을 확산작용에 의해서 토양 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물이 차 있으면 확산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뿌리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통기불량이 되게 되면은 뿌리의 생육이 불량하게 되는데, 통기가 불량한 토양에서는 양분 흡수도 불균형하게 되고, 양분 흡수가 불균형하게 되면은 생리장애나 또 토양의 산성화가 되어서 일부 영양분의 과다 증상들이 나타나고, 토양에서는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면은 사과나무에서는 병해충이 발생이 되어서 사과나무가 정상적인 생육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됩니다. 뿌리가 습하게 되게 되면은 미생물하고 뿌리하고 산소 쟁탈 작용이 일어나서 뿌리가 산소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습한 조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수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토양에 공기 농도가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 토양이 환한 상태가 되고, 그러면은 뿌리의 호흡작용이 약해져서 양분 흡수가 감소되는 그러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사과 가수원에서는 배수를 잘 해야 되는데, 사과 가수원에서 배수 방법은 명거배수와 안거배수 방법이 있습니다. 명거배수는 사과 가수원에 도랑을 파서 사과 가수원에 유입된 수분이 가수원 밖으로 유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고, 안거배수는 토양 속에 유공간을 묻어서 토양 속에 있는 가잉된 토양 수분이 가수원 바깥으로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안거배수는 지금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거에는 토양 지면 한 1m 정도에서 매설하도록 그렇게 권장이 되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한 70에서 80cm 정도의 매설하는 것들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1m 정도의 토양의 투수성이 좋은 토양에서는 1m 정도에서 매설을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점질 토양이 많은 그런 가수원에서는 70에서 80cm 정도의 매설을 하는 것이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한 70에서 80cm 정도에 되는 지점에 유공간을 매설을 하는데, 유공간을 매설을 할 때에는 토양의 깊이, 유공간을 싸는 재료, 유공간의 지름 등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유공간은 100mm짜리 10cm 정도만 되면은 사과 가수원에서 적절한 유공간의 크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공간을 매설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이 유공간이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기울기를 둬서 설치를 해야 되겠고, 설치를 할 때는 나무 제식열 바로 아래에 이런 유공간이 매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가수원을 개원을 할 때에 유공간을 매설을 하지 않아서 사과나무를 다 심고 난 이후에 유공간을 매설을 하기 때문에 사과나무 바로 아래에 유공간을 매설을 하지 않고 사과나무에서 조금 떨어진 쪽에 유공간을 매설을 해서 이 배수가 원활하지 않는 사과 가수원을 정상적으로 개원한 가수원에 비해서 정상적인 생육이 되지 않고 또 사과의 품질도 떨어지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는 가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